뭐 국제적인 행사 또는 이제 나라에서 하는 큰 행사, 심지어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 할 때마다 우리가 빼먹지 말고 맨 처음에 하는 게 있죠. 항상 뭐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애국가 왜 부릅니까? 애국가 왜 부릅니까? 애국가 가사 까먹을까봐 적절하게 반복해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중요하니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주술목 강조, SVO 엄청 많이 이야기했는데 왜 합니까? 했던 이야기 자꾸 중요하니까요. 성어 하나 배우죠. 어떻게 읽죠? 또이니오 단친. 탄이라는 건 일종의 악기를 연주하는 기법이죠. 손가락으로 튕기는 거. 그걸 탄이라고 하죠. 기타를 치다. 탄지타. 피아노를 치다. 탄깡친. 원래 이 친이라는 말은 풍금할 때 그 금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이 중국의 흔히 말하는 선비들의 4대 교양 과목이 뭐였냐? 중국 그림, 붓글씨, 바둑, 마지막 하나가 바로 악기 연주였습니다. 악기 연주, 나는 음대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악기 연주 왜 해야 되냐? 사실은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좀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유럽에서 이렇게 축구 선수들 보면은 특히 이제 이 빛이 더러운 애들 있죠. 그죠? 경기를 하다 보면 파울을 할 수도 있지. 그게 고의든 아니든 파울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내가 한 파울 때문에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요. 경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파울은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축구 잘하는 메시가 속해 있는 바르셀로나 어제 4대 0으로 졌다면서요. 마인드 컨트롤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악기 연주를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심리를 좀 차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중국어에서 우리 친이다. 그 당시 때 친하면 전부 검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갈공명이 사마이를 물리쳤던 콩청지, 그때 제갈공명이 연주했던 거 검은 겁니다. 검은 거 연주 잘하면 듣기 좋지, 그죠? 제가 연주하면 완전 그 소음이 되는데 잘하는 사람이 하면 듣기 좋지. 근데 이걸 소규에다 대고 한다니까. 그래서 뚜이, 니우, 단친, 이건 뭐 백날 해봤자 지 손가락만 아프지 아무 소용도 없죠. 그죠? 요걸 두고 이제 우리는 소규에다가 사소오경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소규에다 대고 검은 고를 맛깔지게 연주한다.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주술목 관계 HSK 6급에서 골곽 중의 골곽,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게요 머리로 이해된 데서 그쳐지게 되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이게 문제 풀 때 적용이 되어지는데 여기까지 가시려면 약간의 노력과 약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중국어의 고수가 누구나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는 약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고 복잡한 문장 요거를 남들은 해석한다고 덤비는데 나는 뭐부터 보라? 구조부터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중국어 구조에 대해서 제가 개강 때도 그랬고 수업 사이사이 때도 그랬고 이번 17년 2월 시험 어제 설명드릴 때도 그랬고 주술목 제일 중요하다. 이걸 모르고서는 6급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고득점은 이미 날아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엇에 의지해야 되죠? 행운, 시험의 복불복. 거기에 의지해. 시험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쉽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 위에서 놀아야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술목. 이건 뼈대입니다. 문장의 뼈대. 사람이 뼈만 있으면 돼요. 그럼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고 예쁜 사람이 어디 있고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지 뭐. 주술목. 이건 뼈대인데 자 사실은 뼈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얘가 제일 중요하다. 얘는 뼈이자 뭐다? 사람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다.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면 서술어가 있어야 문장입니다. 서술어가 없으면 그건 문장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독해 일부분 문제, 쓰기 문제, 400자 쓰는 거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시면 나는 이거 연습이 안 된단 말과 똑같거든요. 선생님 나 아무리 해도 400자로 안 써진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연습하세요. 요거.
예, 요걸로 확장하는 연습도 해보고. 그럼 출제자가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내는가?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HSK 독해 일부분 문제는요, 여러 가지 출제 이 문제 내는 이 방식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랴오 쿠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문제 뱅크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렇게 골라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9회 HSK 때 좀 많았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 있죠. 자주 하는 실수들. 예, 예를 들면 나는 책을 본다. 나는 책을 보고 있다. 이 말을 영어로 했을 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죠. 공부하고 있다. 근데 나 지금 집에 있는데 집에 있단 말을 안 했다. 영어는 어디다 쓰면 돼요? 그냥 여기다 쓰면 되죠. 대다수의 라틴 계열, 그러니까 영어, 뭐 독일어, 프랑스어 마찬가지인데 장소는 어디로 가죠?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 중국은 절대 여기 가면 안 되죠. 장문 쓸 때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예, 이런 건 이제 주로 이제 서양 애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 그다음 동양 애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 특히 이제 한중의 한자 문화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얘네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 모국어와 중국어의 이 혼용, 그죠? 이거 함부로 절대 쓰면 안 되죠, 그죠? 예, 설날 때 엄마가 어릴 때 해주던 만둣국, 그게 중국에 갔더니 그렇게 그리워. 전 중국에서 설날을 많이 보내봤는데 그러면 만둣국 먹고 싶다, 엄마가 해주던 그 손맛이 그립다. 근데 엄마는 없지. 만둣국 먹고 싶지. 혼자 먹기는 외롭지. 중국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我们一起吃馒头吧. 骗你一个人吃吧. 그죠? 만타오. 중국에서 만타오 뭐죠? 그냥 밀가루 숙성해서 만들어낸 그냥 밀가루 빵입니다. 허연 거. 그게 다예요. 예,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한국어의 세계화야. 我们一起吃晚饭我请你是吗？哇塞，今天太阳从西边出来了，不可能，我请你，你怎么？你请我什么？你请我吃什么？我们一起吃馒头吧！啪，打我！你一个人吃吧，我不吃。馒头， 중국인은 만토 어떻게 먹던가요? 이 주식이죠. 그냥 왼손에 만두 들어요. 오른손에 뭐 들어요? 젓가락. 그죠? 예, 그걸 워칭리 한다고 너 혼자 먹어라. 마치 뭐와 같죠? 오늘 저녁 쏠게, 점심 쏠게, 우리 끝나고 뭐 쏠래요? 공깃밥 쏠게요.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문제화시킨 거, 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뭐니 해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 부분은 이제 6급 어휘 몇 개라고요? 5,000개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중국어 어휘가 5,000개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 5급 어휘가 2,500개다. 자, 5급 어휘까지는 어느 정도 마스터했거나 한번 본 적이 있다 쳤을 때 그럼 우리 어휘가 대략 이 사이 아닐까요? 2,500에서 5,000개 사이. 그죠? 그러면 실제 중국의 학생들 중에 어휘량이 2,500개에서 5,000개 사이인 학생은 초등학교 보통 한 고학년, 예, 또는 이제 5,000개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이것까지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중학교 과정까지. 걔네들도 학교를 가면 국어라는 수업을 하겠죠. 중국에서는 국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위원, 어문이라고 하죠. 이게 국어입니다. 예, 우리와 똑같아요. 예, 보면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뭐 다양한 해외 문학도 있고, 그죠? 예, 있는데 한 과마다 이렇게 텍스트가 있으면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과서에 연습 문제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학생들이 이제 참고서나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데 과마다 이렇게 쭉 다양한 문제 스타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자 중에 뭐 다음 중 이 딴자가 쓰인 A, B, C, D 4개의 문장 중 발음이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임무할 때 이 런자, 그죠? 런이라고 했죠. 그러면 런자가 들어간 4개의 문장 중에 이 한자의 발음이 다른 보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사람 이름으로 쓰이게 될 때, 사람 성으로 쓰이게 되면 이성을 하게 되죠. 런.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잘못 부르는 건 상당히 결례가 되거든요. 그죠? 소똥이한테 개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연수 문제에서 많이 다루게 되고, 또 한 개가 뭐냐면 걔네들도 쓰기 장문을 하는데 걔네들도 실수를 한다고요.
뭐 우린 실수 안 합니까 한국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피살 당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죠. 그죠? 우리도 모국어를 실수하는데 그거를 중국의 초중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잘못 쓴 장문을 문제화, 정형화 시켜가지고 걔네들도 그런 문제를 푼단 말이죠. 우리 독해 일부분 같은 이런 문제를. 거기에서 너무 어려운 어휘가 있으면 조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쉬운 어휘로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로 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정말입니다. 제일 많아요. 중국 현지에서 학교에서 이랬다니까요. 어문 수업 해봤다니까요. 저도. 근데 해보면 뒤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HSK, 시내 HSK 처음 이렇게 나왔다 이래 보니까 이거 내가 어디서 봤는데? 본 문제인데? 알고 보니까 어떤 거죠? 중국의 어문 과정에 있는 연습 문제를 싹 단어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문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다루는지 알면 6급 준비하는 데 도움 많이 되겠죠. 근데 중국에서 뭐 학교도 다시 초등학교 입학할 수도 없고, 그럼 중국 어문책만 산다고 그게 될 게 아니고 그 방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수집 다 하고 그걸 어떻게 다 복습하고 했냐면 그 사이에 6급 차를 수업 듣는 게 낫지. 그래서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어문 과정 중에 제가 여러분께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프린트들 중에요. 상당수가 중국에 있는 어문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주술목을 토대로 자 문장은 주술목만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주어의 액세서리를 뭐라고 불렀죠? 관형어라고 불렀다. 어디까지나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얘는 없어도 그만이다. 그죠? 김정남 모자 쓰고 있대요. 액세서리죠 뭐. 없어도 그만이죠. 목적어의 액세서리는 관형어. 서술어 앞에 놓이는 서술어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뭐라고 한다? 부사어, 조항이라고 하죠. 말을 보충해주는 보어다. 중국어는 무조건 이 틀에 맞습니다. 뭐 영어처럼 장소가 여기에도 가도 되고 여기에도 가도 되고 이런 거 없죠. 무조건 이 틀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야 될 녀석이 즉 귀걸이를 우리가 발에다가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 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말을 표현하는 순서가 틀린 거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 어순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자, 2017년 2월 독해 제1부분 51번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 B일 겁니다. 아마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분도 계실 텐데 사람이 다오질, 자 이번 시험에 다오질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다오질. 자꾸 밤에 잠을 안 자면彻底失眠 잠을 자지 않으면 다오질 초래하게 된다. 자 이거 5급 동사인데요. 6급에서 또 포인트 비중 있게 다뤘어요. 다오질 뭘 초래합니까? 나쁜 결과를 초래하죠. 그죠? 근데 사람의 뇌가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는 능력을 초래한다. 이번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우리 뇌가 자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초래한다라는 동사가 같이 써버렸어요. 그럼 그건 틀린 거죠.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이 동사인 다오질과 목적어인 넉리가 뭐가 맞지 않아요 지금? 궁합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거는요 좋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불면증이거든요. 잠을 안 자는 거거든요. 이건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럼 객관성에서 떨어지게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결과로 바꿔야 되는데 능력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능력이 뭐 되는 걸 초래한다? 능력이 떨어지는 거, 능력 쇠퇴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면 말이 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쇠퇴하다. 시야, 장, 능력 시야장. 이러면 얘와 뭐가 맞아지게 되죠? 궁합이 맞아지게 되죠. 그죠? 이해하셨나요? 이번 시험 이거 나왔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어떤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못된 호응관계다. 잘못된 호응관계다. 이걸 좁게 보면은 동사와 목적어 지간에 잘못된 호응관계다. 그 중에서요.
몇 가지 주의하실 점 말씀드릴게요. 일단 호응관계 부분을 좀 넓게 보면, 이렇게 넓게 보면 제일 먼저 동사가 요거 나올 때 주의하라. 그죠? 자, should은 수학교에 뭐와 같다? 등식교와 같다. 그럼 뭐와 뭐가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요 녀석과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등식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 그런데 자, 목적어 앞에는 뭐가 올 수 있죠? 관용어 올 수 있는데 이 관용어 부분이 엄청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로 놓였다. 메이관시. 뭐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주술목. 요거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 저한테 쌤 제가 단어량이 적어서요. 예. 아무리 단어량이 적어도 요거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어는 꾸준히 정리를 하시고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꾸준히 하시되 예. should 넣으면 주어와 목적어 간에 서로 등식이 성립하냐 그 여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예. 기본 중에 기본이죠. 또 어떤 거 주의해야 됩니까? 또 그 접속사.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접속사.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논리관계가 맞는가? 예, 그 접속사. 요거 잘못된 거 나와요. 근데 이거 아직도 헷갈리죠? 요거와 뭐? 요거 두 개. 헷갈리죠? 예. 뒤에 진료원 뒤에 뭐겁니까? 지우. 진료는 차이. 왜 얘는 지우거고 왜 얘는 차이가 오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지우거고 왜 차이가 옵니까? 그냥 무작정 외우면 헷갈린다니까요. 봐요. 두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은 학습 효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한 번만 보면 그냥 이해가 다 돼.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학습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 10번 봐야 겨우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중국어로 표현할 때 그는 한 번 보고 바로 이해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중국어로? 다 이칸 지우明白. 그죠? 하지만 나는 而我 어떻게 하면 돼요? 看了10遍才明白. 언제 지우 쓰고 언제 차였습니까? 일 처리가 쉬울 때는 뭐? 지우.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뭐다? 차이. 예. 자, 그것과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지우와 차이 뒤에 공통적으로 전공이란 말을 써볼까요? 자, 진료 A, 지우 전공. 진료 A, 차이 전공. 성공, 어떻게 성공하는가? 뭐, 이번 쓰기에도 성공에 관련된 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죠? 예, 정모 씨는 부모 잘 만나면 성공한다면서요. 말도 탈 수 있고, 덴마크 여행도 하고. 그 사람의 성공 기준이죠, 그건. 그죠? 어떤 사람은요, 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성공할 수 있다. 아니다. 뭐니 해도 지연이 중요하다. 아니다. 학연이 중요하다. 아니다. 혈연이 중요하다.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아니다. 자수성가로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은 사람마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A 하기만 하면 성공한다라고 할 때는 이걸 쓰는 겁니다. 그만큼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진료 뒤에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단지 이것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A에는 뭐가 들어가죠? 유일한 조건이 들어간다. 다른 거 와서는 안 돼요. 성어 하나 배우겠습니다. 바이쇼치자. 바이쇼치자. 뭘까요? 바이쇼라는 말은 백인이라는 뜻입니까? 흑인도 손바닥은 하얀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재산 없이 내가 일을 시작했는데 집을 이렇게 세웠다. 뭐죠? 자수성가. 자수성가. 자신의 노력으로. 예, 제가 엊그제 뉴스 보니까 참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부자 90% 금수 물고 태어났죠. 부모 재산 이어받은 거. 중국 부자 90% 자수성가. 예, 어느 나라가 더 선진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자수성가해야만 성공한다는 말을 중국어로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모 재산 그대로 상속세를 99%를 매겨버렸다. 그럼 부모 재산 99%를 나라가 다 가져가겠단 말인데 뭐 부자들 다 반대하겠죠. 뭐 어쨌거나 그렇게 한다. 그럼 더 이상 부모의 재산에 의지해서 내가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수성가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중국어로
只有白手起家才能成功.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只有가 올 땐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이게 와야 되는 거야. 才가. 이번 시험에 才 안 나오고 뭐가 나왔죠? 免더 나왔어요. 배우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법을 배워야만 내가 맡은 배역 희노애락을 주동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그렇게 나왔죠, 이번 시험에. 진료 뒤에 차이가 와야 되는데 미엔더가 나와버렸다고. 이걸 크게 보면 뭐죠? 앞문장과 뒷문장이 잘못된 호응관계. 매번 시험 때마다 접속사 잘못된 호응관계 하나씩은 꼭 나온다. 그게 왜 나올까요? 출제자가 안 낼 만도 한데 왜 매달 낼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접속사가 사용이 됐다는 말은 긴 문장이란 말이죠, 적어도. 그러면 6급 정도 됐으면 이제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논리관계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의도입니다. 그러면 접속사라고 하면은 뭐 샹치에 이런 단어도 있는데 여러분 샹치에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죠?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접속사라고 하면 보통 1, 2, 3, 4급 때 배웠던 것들. 수일 딴실 나오고 인웨이면 수어이가 나와야 되고 부단이나 뿌찐이면 얼체가 나와야 되고 뿌고 아니면 또우가 나와야 되고 이런 기본 중에 기본 접속사들. 그게 시험에서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다루게 되지 너무 어려운 접속사는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접속사 나올 때도 호응관계가 맞는지 여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직도 처음부터 끝까지 ABCD 다 해석부터 하시는 분들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이거부터. 아시겠죠? 그 다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비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푸, 그죠? 푸. 푸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 뭐 어렵습니까? 서비스란 말은 명사죠. 명사. 자,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다라고 할 때 동사 뭐 쓰죠? 디공푸. 디공푸. 그러면 나는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와, 디공푸. 주술목 다 나왔죠? 중국어는 여기서 말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나는 아주 양질의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서비스와 사이가 좋은 녀석. 보통 이거 많이 써요. 优质的服务. 나중에 이제 고객 상대하시는 일을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중국인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직장을 찾으시려는 분들은 이 단어 기억해 두십시오. 优质的服务. 优质的服务. 그러면 자, 우수한 서비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优质的服务. 자, 절 반드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소리 내서 읽어요. 내 귀가 듣게 해야 돼요. 머리 따로 귀 따로 놀면 안 돼. 자, 우수한 서비스 뭐라고 하죠? 优质的服务. 우수한 서비스 제공하다. 提供优质的服务. 24시간 뭐라고 합니까? 24个小时이죠. 시간 부사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간다면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24个小时. 보통 24시간이라고 할 때 그거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죠. 24小时. 24小时.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24시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중국어로 我24小时提供优质的服务. 말 길어지죠. 자, 누구에게 서비스 대상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당신에게. 중국어로 대상을 나타내는 개사 웨이. 이걸 가장 많이 쓰고요. 물론 개 있어도 돼요. 그러면 저는 24시간 여러분에게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말을 중국어로 我24小时为你们提供优质的服务.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빠지게 되면요. 읽어볼까요? 我24个小时你们. 이미 이상해. 그죠? 그죠? 자, 이런 것들 계산인데 우리 평소에 계사 사용하는 문장에서 계사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잠시 뒤에 너한테 전화할게. 一会儿我你打电话. 이상하죠? 그죠? 저기로 가라라고 할 때你那里走. 이상하죠?
개사도 상당히 중요한 문장 성분인 건 확실해요. 이번 시험에 디공후 나왔죠. 디공후 나왔습니다. 예, 뭐 시 안에 있는 어떤 그림이 발견이 됐는데 그 그림이 발견된 게 중국의 고대 미술을 좀 더 심층 있게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뭐 인증 자료를 제공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시안이라는 말 들어가가지고 뭐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이게 빠졌었어요. 중국 고대 미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뭘 제공했다. 뭘 실실 뭐 우실 인정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빠졌죠.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녀석이 빠졌다. 요거를 뭐라고 하면 돼요? 결여다 또는 부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HSK 독해 일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 세 가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10장의 프린트 있죠. 그걸 전부 세밀하게 다룬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이거 조금 세밀하게 보시면 더 좋고요. 예, 이거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이거 외 거의 요거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이것도 나왔죠, 이것도 나왔죠, 이것도 나왔어요. 예, 이거 외에도 잘못된 뭐도 있죠? 중복. 잘못된 중복.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마치 뭐뭐 같다라고 할 때 하오시앙과 방후 이런 게 같이 쓰이거나 아니면 每个와 任何가 같이 쓰이거나 과거 시험에 다 그렇게 나왔었죠.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의 문장에 같이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해석을 하면요 절대로 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실수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 다 틀린 말이잖아요. 한국어도 다 틀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틀린 말입니다. 근데 너도 나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마치 올바른 중국어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이 다 틀렸다. 그래서 중국어에서도 잘못된 의미의 단어 중복. 특히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건요. 성어 있죠. 성어. 자, 우리가 배웠던 걸로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조심하다 뭐라고 합니까? 小心. 조심하다, 매우 조심하다라는 네 글자 있죠. 小心 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小心이이. 우리가 그 어떤 표현을 성어로 나타낸다는 것은 그 의미 자체를 상당히 부각시키고 강조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성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중국어가 그만큼 뛰어난 표현이기도 하고, 근데 성어를 쓸 수 있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성어는 그 의미 자체가 상당히 부각이 된 거기 때문에 성어는 앞에 정도부사 헌, 요델, 페이창, 실판, 타이 아무도 올 수 없어요. 아시겠나요? 네, 자, 기분 겁나게 좋아 보러 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싱, 까오, 차이리에란 말이 있었죠. 싱, 까오, 차이리에. 그러면 이 싱, 까오, 차이리에라는 말은 이 자체가 뭐다? 非常高兴입니다. 그럼 나는 기분 좋게 집에 간다. 뭐라고 하면 되죠? 我兴高采烈地回家. 예,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兴高采烈가 뭐와 같다 뜻이? 非常高兴. 그럼 非常高兴으로 바꾸면 되나요? 되죠. 我非常高兴地回家.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 我非常兴高采烈地回家. 예, 그러면 我非常非常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된다고. 초창기 때 이거 나왔어요. 팅팅위리라는 성어. 여자를 묘사하는 성어인데 뭐 어쨌거나 그걸 뭐 모른다 치고 뭐 그녀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문장이었는데 이 성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팅팅위리, 사람을 묘사하는 관형어로. 그런데 팅팅위리라는 말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때 정도부사 10분 이게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10분 팅팅위리들은 이러면 설령 내가 이 팅팅위리라는 말을 모른다고 해도 이게 틀렸다 정도는 보이죠. 왜 아는 겁니까? 성어는 그 의미 자체가 강조가 됐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예,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잘못된 단어의 사용. 이 단어가 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 뭐 그런 단어가 툭 튀어나와 버리는. 예, 이런 것도 좀 이 유형,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우리 교실 뒤에 보시면 저기 독해 부분 정리하는 프린트 제가 많이 갖다 놨는데 월 초에는 좀 가져가시더니 지금 월 중순 오니까 저 그대로입니다.
예, 복사를 제가 한 장도 안 하고 있는데, 예, 그 말은 뭐 다들 뭐 헌망 이 뜻이겠죠. 예, 오늘부터라도 다시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정리한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 반복 과정. 이거 외에도 그 우리 중국 학생들이 틀렸던 몇 개의 문장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어문 과정은 이 6급 시험의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형성하다 뭐죠?形成. 5급 단어 중에 대비, 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도입이. 멀리 갈 필요는 없어. 자, 제가 어릴 때 살던 곳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보면요. 어릴 때 그때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백사장이 있고요.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호텔 몇 개는 있고요. 그리고 뭐 갯바위 이런 것도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막 지나가는 꽃게도 잡아주고 막 튀겨주고 먹어주고 막 그렇게 놀기도 하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소나무가 있는 작은 공간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뭐 공 차고 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군 생활을 하고 중국에서 또 좀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해운대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진짜 가보면 뭐 지금 막 뭐 80층짜리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뭐 상당히 이국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름도 다 바꿔놨어요. 예, 무슨 시티 다 바꿔놨어요. 처음에 갔을 때 되게 놀랐습니다. 내가 어릴 때 뛰어놀던 곳인데 이걸 내비게이션 켜야 돼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예. 특히 해지고 나서는요, 이거 뭐 완전 뭐 환락의 도시로 바뀝니다. 아주. 예. 휘황찬란하고. 예. 인천분들 해운대에 놀러 간다. 수영하러 갑니까? 수영 을왕리에서 하세요. 인천 앞바다에서 하세요. 해운대에 뭐하러 가지요?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만큼 뭐 노는 거 유흥시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의 해운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어릴 때 뛰어놀던 그 이미지거든. 너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게 너무 극심한 대조를 이룬다. 게 싱청도입인데, 선명한 대비라고 할 때는 시엔밍 또는 이제 시엔밍더 도입이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시엔밍더 싱청 시엔밍더 도입이. 싱청 시엔밍더 도입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부산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한테 야, 해운대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는 타임머신 타고 내가 태어나기 그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아, 아빠가 젊을 땐 여기가 부산 공항이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때 공군기지 있고 거기 공항이었습니다. 거기가.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바뀌고 공항은 저기 김해로 쫓겨나고,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해운대 역사를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랬구나. 예, 너무 달라졌어요. 싱청 시엔밍더 도입이. 나중에 바이두 검색해서 100년 전의 샹하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와이탄을 보세요.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르죠. 무슨 뉴욕의 맨하튼 같아요. 상하이 가보면. 예, 너무 달라졌죠. 그러면 사회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셔후이. 두 가지 사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两个 지금 현재 새로운 그럼 예전이라고 할 때 신 반대말은 旧两个新旧社会形成鲜明的对比. 신사회와 구사회가 아주 극심한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 문장은 이해하셨겠죠? 예, 다 이해하셨는데요. 틀린 문장입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거 중국인이 한 실수예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대조를 이루다, 싱청对比 맞는 말입니다. 선명한 대조, 시엔밍더 对比 맞는 말입니다. 그럼 선명한 대조를 이루다, 싱청 시엔밍더 对比 맞는 말입니다. 그럼 어디가 문제가요? 주어 부분 여기가 문제죠. 그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렵나요? 아, 신지우 더 쇼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새로 산 옷이라고 할 때 신이프 또는 신더이프 둘 다 가능해요. 보통 단음절 형용사가 명사 꾸밀 때는 그냥 단음절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죠. 신쉐성이라고 합니까? 신더쉐성이라고. 그러면 여기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봐요. 신지우셔후이래요. 이 자체는 두 가지 명사의 합성어죠. 신셔후이와 지우셔후이의 합성어죠. 그죠? 그러면 부부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후치라고 하죠. 자, 그러면 부부 한 쌍을 뭐라고 합니까? 이또이 후치라고 하죠. 그러면 이또이 후치는 총 낱개로 세었을 때 몇 명? 2명이죠. 그러면 이거 신지우셔후이라고 하면 몇 개의 사회? 2개의 사회죠. 2个 신지우셔후이라고 하면 4개의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4개의 사회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신과 지우 2개의 사회를 비교하는 거죠. 틀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거라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2个를 죽어도 살려야겠다. 이거 더 쉬워요. 보세요. 너네들 둘 이 말 중국어로 할 때 2个 니말란 이랍니까? 니말 2个人이라고 합니까? 나왔네요.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죠. 신지우 2个社会 이렇게 가야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약간 논리의 오류가 아닌가. 예, 난해한 문장 이런 것들도 실수를 우리가 자칫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문 쓰실 때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프린트 한번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어의 틀 제가 다 자료에 나눠 드렸고요. 예, 그 중에 첫 번째 유슈부땅이라고 되어 있죠. 유슈부땅 잘못된 어순. 지웠구나. 예, 잘못된 어순. 어순 틀린 거. 정말 시험 많이 나와요. 예, 요거 관용어부터 해서 좀 세밀하게 적어뒀으니까 이런 거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보시면 따페이 부당. 자, 따페이라는 것은 호응관계입니다. 예, 잘못된 호응관계. 예,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 확실해요. 자, 2017년 3월에서 12월까지 10번 남았는데 시험 다 무조건 나옵니다. 잘못된 호응관계. 동해물과 백두산은 말라야만 됩니까? 마르고 달아야 되죠. 주어가 2개니까 거기에 맞는 서술어 2개. 하나는 물, 하나는 산이니까 마르고 달아야죠. 이게 맞지가 않다. 그러면 잘못된 호응관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짹짹거리는 새소리와 예쁜 꽃을 들었다. 말이 안 되죠. 예, 잘못된 호응관계. 예. 잘못된 호응관계 풀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주술목. 사실 중국어가 매력이 많은 단어인데 예, 자꾸 주술목 하니까 재미없죠. 예, HSK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예, 중국어 그 자체에서는 이거 모르고 써도 되는데 HSK에서만은 여기 이제 4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예, 5페이지 보시면 정펀 잔취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문장 성분의 결여, 메인 유형 3가지. 예, 그럼 주어의 부재다, 서술어의 부재다, 예문까지 해서 같이 넣어뒀습니다. 목적어 부재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 부재다. 이번 시험에서 뭐가 나온 거죠? 수식어인 웨이의 부재로 나왔던 거죠. 그죠? 동사 중에서도 멀리 가지 말고 5급에서 해볼게요. 동사 중에서도 무조건 목적어를 동반해야만 하는 동사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종사하다, 총시. 여기서 말 끝나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무언가를 내가 인정하다, 정란. 정란 추어우, 정란 부주 이런 식으로 인정하다. 그 다음에 딴런 어떤 일을 맡고 있다. 뭘 맡고 있는지 목적어 써줘야 돼요. 반대로 어떤 동사는 목적어를 절대로 가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성공하다, 전공, 실패하다, 실패. 이거 뒤에는 아무것도 와서는 안 돼요. 선생님 나 이번 설날 지나고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예, 我失败了减肥 이렇게 쓰면 대화는 통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예, 어떻게 써야 돼요? 我减肥失败了 이렇게 써야 되죠. 단어는 제각각 뭐가 있죠? 자기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길고 어렵기 때문에 6급이 어렵다고 말을 하는 거지, 중국어의 기본 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술목. 이것만 숙지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왕서방 모양으로 수업을 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니까. 예. 옷을 바꿔 입고 설명을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까 봐 이거에 대해서. 예. 주술목. 꼭 기억하십시오. 주술목. 자, 부제까지 살펴봤는데 6페이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7페이지부터는 우리 HSK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흔히 말하는 기타 유형 중에 하나들인데 뭐 2개 이상의 구조를 함부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다른 말이 나온다거나 세밀한 설명은 프린트를 좀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구조가 상당히 혼잡하다거나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 다룰 수 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난해한 문장 또는 이제 이번에 지해서 2개의 의미의 해석, 2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중국의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버스를 타시면 2종류가 있습니다. 에어컨 버스가 있고 일반 버스가 있고. 버스의 모양 말고요. 중국에도 2층 버스 있고 뭐 2개 앞뒤로 이어놓은 뭐 그런 버스도 있고 뭐 한 200년 전 버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에어컨 버스와 일반 버스가 있어요. 에어컨 버스는 좀 시원하겠죠. 시원하다 중국어로. 凉快죠. 凉快.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사투리가 좀 심한 한 사람이요. 버스를 딱 탔는데 이제 1원을 넣은 겁니다. 2块만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콩티하고 쳐였어. 2块를 넣어야 돼요. 근데 2块만 넣은 겁니다. 기사가 그걸 딱 보고요. 니 2块 이러니까 그 사투리 쓰는 사람이 그 말을 시원하더라고요. 2块 이러면 不是你刚才投了1块这里2块 이러니까 对呀这里2块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개의 의미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틀린 문장이니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不合逻辑 不合逻辑 허는 부합되답니다. 不合 부합되지 않다. 무엇에? 논리에 부합되지 않다. 自相矛盾이라고 성어로 표현해봤는데요. 앞뒷말이 서로 모순이죠. 그죠? 요거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밑에 예문 하나 보세요. 过了一会儿 잠시 뒤에 汽车突然渐渐地停下来了. 요거 중국 어문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투란과 지엔지엔이 어떻게 같이 쓰입니까, 여러분? 그죠? 투란은 갑자기로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지엔지엔은 서서히란 말로 좀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일어날 때 쓰죠. 이거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쓰이냐고. 이 실제 6급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요거 그대로 나온 건 아니지만 투란과 지엔지엔이 같이 쓰인 건 맞아요. 엄마가 나를 배웅해 주는데 기차에서 멀어져 가는 엄마의 모습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 엄마의 모습이 내가 기차가 출발하게 되면 나를 배웅해 주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서서히 멀어지죠. 그럼 뭐 써야 돼요? 지엔지엔더. 근데 투란 지엔지엔더. 엄마가 어떻게 투란 샤오쇼를 합니까? 무슨 축지법 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기본 틀은 여기서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모호한 경우 또는 이제 강제 요소부가 주객전도. 그래서 6급 독해일 부분도 사실은 범위를 넓게 보면 상당히 낼 게 많죠. 그죠? 그 중에서 메인 3가지는 뭐다? 잘못된 어순, 잘못된 호응관계, 문장 성분의 결여. 요거 3개가 2017년 남아있는 시험도 메인 유형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독해일 부분 풀었던 부분은 반드시 재정비, 재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 프린트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이 프린트에 몇 페이지에 있는 설명과 유사하다라고 요거를 같이 설명할 테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수업 오실 때 여기 있는 10장은 꼭 지참해 주십시오. 자, 오늘 강의는 녹화가 됐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녹화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